하루 소주 한 병 과음도 아니고 괜찮지 않나요? 이 말 혹시 말한 적 있진 않나요? 나는 매일 마셔도 괜찮아. 술에 강하거든. 소주 한 병쯤이야 누구나 다 마시지 않나? 오히려 이게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잠도 잘 오게 해.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시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으며 심장은 약해지고 있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표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데도 몸이 그럭저럭 버텨주는 것 같으니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습관처럼 술을 계속 마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 20년 넘게 소주 하루 한 병씩 마셨는데 멀쩡해. 과연 멀쩡할까요? 그분의 간은 정말 괜찮을까요? 심장은? 혈관은? 그리고 뇌는? 여기 소주 한 병이라는 단어에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흔히들 한 병쯤은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위험 음주의 기준 알고 계십니까? 하루 평균 소주 반 병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마신다면 이미 고위험 음주자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병씩 일주일 내내 마신다면? 그건 단순 음주가 아니라 신체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생활 습관병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에게 이 습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버텨주던 것을 나이 들수록 똑같은 양에도 회복이 늦어집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당이 잘 안 떨어지고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잦아지며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소주 한 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게다가 매일 마시는 술은 마음의 병도 키웁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음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줄어듭니다. 술은 서서히 삶의 중심이 되고 가족과의 대화, 일의 집중력, 삶의 활력이 모두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 한 병쯤은 괜찮잖아.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십니까? 습관이 되어서입니까? 아니면 외로워서? 아니면 그냥 TV를 켜놓고 혼자 마시는 게 익숙해서입니까? 혹시 끊어보려 한 적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신가요? 사실 매일 술을 마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술 없이는 일상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몸이 알코올에 길들여져 있고 뇌가 술을 기준으로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술을 단 3개월만 완전히 끊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하루 한 병쯤 괜찮다던 생각이 완전히 바뀔 만큼의 변화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3개월 금주 이후에 놀라운 신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겁니다. 매일 소주 한 병을 10년 넘게 마셔온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고 3개월을 보낸 뒤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56세 남성 정현철 씨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술은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처음엔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마시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밤집에서 혼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힘들 텐데 한 잔 마시고 자자. 그렇게 마시기 시작한 소주 한 병은 어느새 15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말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이들은 아버지와 눈도 잘 안 마주치려 했습니다. 정현철 씨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내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주는 무감각함이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저렸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어제 술을 조금 많이 마셨나? 그런 생각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병원에 갔고 혈액 검사와 MRI까지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이 아닌 심각한 단계였고 소량의 뇌 미세혈관 손상 징후까지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지금 끊지 않으면 다음 문제는 간경화가 아니라 뇌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술을 끊겠다. 단 하루도 마시지 않겠다. 금주 첫날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겁고 찌뿌듯했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이불 위에서 뒹굴다 결국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 동안 그는 극심한 불면증과 초조함에 시달렸고 식욕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흐려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덜 피로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체중이 2.5kg 빠졌고 피부가 환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말이 더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에는 전에는 몰랐던 기분 좋은 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고 아내의 말에 웃음이 났으며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금주 3개월째 되던 날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정현철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게 수치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뇌 MRI에서 보였던 혈관 압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정현철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술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음을, 그리고 동시에 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며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별일이 없는 것뿐입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아침, 자꾸 잊어버리는 말과 약속, 잦은 두통, 이상한 갈증, 잦은 화장실, 이유 없는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술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금주가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변화를 의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술 끊으면 간 좋아진다며?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왜 난 안 끊고 있지?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술이 간에 나쁘고 살찌고 수면 방해하고 혈압 올리고 기억력 나빠진다는 거. 그런데도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마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망가지는 과정이 너무 느리고 조용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아직 괜찮겠지 하며 하루하루 미루는 거죠. 하지만 그 조용한 손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문제는 간 수치가 높아져도 몸에서 아무런 신호도 안 준다는 사실입니다. 배도 안 아프고 토도 안 하고 겉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처음 발견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입니다. 또 하나, 소주 한 병쯤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매일 소주 한 병은 뇌세포를 하루 2만 개씩 없앤다. 즉, 한 달이면 약 60만 개가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기억력? 감정 조절? 집중력?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없어진 겁니다. 잠을 잘 자려고 마신 술이 사실은 렘 수면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렘 수면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자도 피곤하고 뇌는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감정은 날이 선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주 3개월만 해도 세상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금주하면 살 빠진다는데 단순히 소주 칼로리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인슐린 분비가 꼬이기 때문에 지방 분해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즉, 아무리 굶어도 술 마시는 사람은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만 끊었는데 6kg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맥박이 평소보다 10에서 20회 더 뛰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 말은 심장이 매일 1만 번 이상 더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국 심장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 식은땀, 불규칙한 맥박이 시작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술이 만드는 이 모든 파괴들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술 때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가령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잠을 자도 피곤하다. 뭔가 자주 깜빡깜빡한다. 이 모든 게 알코올성 변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술을 딱 3개월만 끊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납니다. 피부색이 달라지고 눈빛이 맑아지고 아침이 상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감정이 돌아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냥 내 몸이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금주 3개월 해보니까 그게 다 술 때문이었더라고요. 술을 끊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 감정을,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일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루 소주 한 병쯤 괜찮겠지에서 이젠 내 몸을 좀 아껴보자로 바꾸는 순간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